안녕하세요. 우문공답 신경외과 전문의 공성주입니다. 자, 오늘의 우문공답 주제는요, 지난주에 이어서 우문공답 Q&A 제 2탄이 되겠습니다. 첫 번째 질문, 급성요통 때문에 이틀째 꼼짝 못하고 있는데 침대로 똑바로 누운 자세는 괜찮을까요? 갑자기 발생한 통증의 가장 중요한 건 뭐다? 가만히 누워있는 겁니다. 네, 아무것도 안 하고 무리하지 않고 그냥 누워서 쉬는 것,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. 누워있을 때 우리가 허리에 받는 부담이 가장 작은 자세거든요. 그러면 이제 무조건 똑바로 누워있는 게 좋은 거냐?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마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힘듭니다. 이 중간중간 우리 몸을 뒤척이거나 좀 뒹굴뒹굴 하거나 이렇게 움직여줘야 좀 편하실 거예요. 자, 우리 몸이 이제 한 자세로만 계속 있는 것도 근육의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엎드려서 누워있는 자세는 피하시되 이제 바로 누웠다가 이 좌우로 좀 약간 돌아눕는 자세를 중간중간 이렇게 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통증이 발생한 지, 특히 급성 통증이 발생한 지 한 2, 3일 정도 지났다라고 하면 너무 하루 종일 누워있는 것보다는요, 중간중간 화장실도 좀 다녀오시고 집 안에서 조금 왔다 갔다 좀 걸어 다니신 정도, 집 앞에 잠깐 나갔다 오는 정도의 그 정도 활동은 하셔도 됩니다. MRI를 꼭 찍어야 하나요? 엑스레이만 찍고 싶어요. MRI가 아무래도 가격이 고가이다 보니까 가격 부담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. 하지만 이제 척추질환에서 이 MRI는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디스크가 어떤지, 협착이 어떤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기본적인 우리 엑스레이를 통해서 척추의 배열 그리고 디스크의 간격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하지만 이 디스크가 예를 들어서 높이가 정상인데 정상이면 디스크는 멀쩡한 것이냐? 꼭 그렇지도 않거든요. 디스크가 터지거나 막이 찢어지거나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. 또 협착의 주 원인인 황색인대, 이 황색인대가 그럼 두꺼워진 거냐? 안 보입니다, 엑스레이에서. 이제 이때 MRI를 찍어보면 바로 이런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죠. 또한 이제 MRI는 자기장을 이용한 검사다 보니까 방사선 노출이 없어서 임산부에서도 안전하게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죠. 그러면 MRI만 검사하면 되겠네요. 엑스레이는 필요 없잖아요.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또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. 엑스레이는요, 우리가 서서 찍고 또 허리를 숙여서도 찍고 뒤로 젖혀서도 찍고 옆으로도 기울여서 찍는 등 이런 자세 변화에 따른 변화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. 거기에 비해서 이제 MRI는 대개 누워서 찍기 때문에 이 척추의 어떤 이 불안정성, 흔들흔들하는 것들, 또 측만증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은 좀 충분치 않은 검사입니다. 따라서 엑스레이와 MRI 둘 다 필요한 검사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체중이 많이 나가면 허리가 안 좋다는데 사실일까요? 네, 일반적으로는 체중이 많이 나가면 디스크가 받는 압력도 비례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죠. 예를 들어 볼게요. 이제 5kg짜리 가방을 메는 것과 20kg짜리 배낭을 메고 있는 것 중 어느 게 더 힘드세요? 답은 당연히 정해져 있죠. 임신하신 여성분들 보면요, 임신 전에 허리 통증이 없거나 또는 아주 경미하게 조금 안 좋았는데 임신 중에 체중이 확 늘어나면서 디스크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. 물론 체중이 많이 나가더라도 척추 근육 주변에 있는 근육이 발달한 경우에 이 하중을 버텨낼 수 있는 버팀목이 됩니다. 따라서 이제 체중만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사실 체격이 작고 마른 여성분의 허리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. 네,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체중과 허리의 근육이 종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목이 뒤로는 젖혀지는데 앞으로는 숙여지지 않고 통증까지 있는데 디스크 문제인가요? 네, 우선 디스크는요, 이제 타원형의 이 원판같이 생겨있는 구조물인데요. 가운데에 수액이라고 하는 젤리가 들어있고 바깥쪽으로 여러 겹의 단단한 이 섬유질인 섬유륜이 둘러싸고 있죠. 그리고 이 디스크의 앞쪽, 뒤쪽으로 이제 앞쪽에 있는 건 전종인대라고 말을 하고요. 뒤쪽에 있는 건 후종인대라고 말을 하는데 이 질긴 막이 있어서 디스크 내용물이 터져 나가는 걸 보호해 줍니다. 앞쪽 막이 더 단단하고 뒤쪽 막이 좀 더 약한 구조입니다. 따라서 고개를 앞쪽으로 이제 숙일 때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올라가게 되고요. 앞쪽 디스크는 상대적으로 힘을 버텨내지만 상대적으로 약한 뒤쪽 디스크, 뒤쪽의 섬유륜에 이제 손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. 이로 인해서 수액이 흘러나와서 신경을 압박하면 이제 통증이 유발되는 거죠. 하지만 이제 디스크 이외에도 목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
뭐 근육 손상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뒤쪽의 극돌기 사이에 있는 인대 손상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경우에 고개를 앞으로 숙이기 힘들 수 있습니다. 물론 이 경우는 외상에 의한 경우니까 만약 외상이 없다면 이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반대로 이번엔 뒤로 젖힐 때 만약 디스크가 파열이 돼서 뒤로 내용물이 밀려 나와 있는 경우 이때 이제 뒤쪽의 신경을 자극하게 되고요.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양쪽으로 있는 신경 가지 쪽으로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목 통증이 있는데 낮은 베개를 써야 하나요? 높은 베개를 써야 하나요? 일단 기본적으로요. 높은 베개는 비추합니다. 자, 높은 베개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? 목 모양이 앞으로 이렇게 숙여지는 자세가 됩니다. 이제 앞서 답을 드렸던 질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디스크 압력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고요. 목 주변 근육도 이제 긴장하게 되면서 목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. 가급적이면 낮은 베개를 사용하거나 또 베개 대신 수건을 얇게 말아서 목 뒤쪽 후두부에 받쳐서 사용하는 것을 오히려 추천드립니다. 자,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셨던 Q&A 좀 추려서 답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.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. 하지만 또 댓글로 답을 달아주시거나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공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